그거는 약간 슬픈 질문입니다. 제가 왜 슬픈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세요. 정말 그게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연령대별로 물론 세분화시켜서 가입을 한다 그러면은 뭐 다 각 연령대별로 뭐 필요한 보험들이 있기는 있는데 제 기준에 있어서의 연령대별로라고 한다 그러면 저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보험이 있었냐면 간병인을 이제 보내주는 보험이 아니고 장기 요양 등급이라 그래서 무슨 뭐 뇌졸중으로 뭐 쓰러졌거나 뭐 암에 걸려서 뭐 치료를 오랫동안 하게 됐거나 뭐 요양병원을 뭐 가야 됐거나 그러면은 진단비 개념으로 돈을 지급했었던 게 있었어요. 진단비를 지급을 하면 그 돈을 받아서 간병인을 사용을 했었던 거죠. 뭐 간병인 보험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돈 갖고 이제 써야 되는 개념인데 요즘은 이제 상품들이 많이 좋아져서 나중에 이제 간병인을 써야겠다라고 하면은 보험사에 전화 한 통만 하면 간병인이 직접 오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50대 한 중후반부터는 간병인 지원보험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가입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노후 생활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금보험이 사실은 필요한데 근데 나중에 나이 드시고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금보험은 사실 젊었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노후 때는 연금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가입하신 뭐 국민연금도 있지만 개인연금을 가입하셔서 연세 드셨을 때는 간병인 보험하고 연금보험 위주로 해서 혜택을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아까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설득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 입장에 있어서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실비라도 하나 가입을 해 놓을게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세가 지금 모든 보험사가 대부분 비슷해요. 한 65세가 넘어가면 실비보험 가입 자체가 안 돼요. 네, 실비보험을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0세로 걸어놨습니다. 60세. 일단 실비에서는 수익이 안 납니다. 마이너스예요, 보험사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억누르고 돈이 되는 진단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이거를 가입을 할 때는 70세가 넘어도 가입하실 수 있어요. 보험사에서는 돈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권하게 되면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보험료가 무조건 비쌉니다. 무조건 비싸기 때문에 돈을 아까워하시는 분이 그걸 가입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어요. 언제 가입하냐?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때 가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리 제가 설득적으로 말씀드려도 안 되는 건데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있어요. 그러면 매달 내가 5만 원씩 저축을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몸이 아프면 이 돈 갖고 써야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만 원씩 계속 저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질병이 왔어요. 그러면은 모아놓은 돈을 이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 이거 쓰기엔 또 너무 아까워. 돈을 모아놨는데 갑자기 반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생돈을 계속 빼서 써야 되잖아요. 악화됩니다. 몸이 나아야 되는데 악화돼. 왜? 생돈 쓰기가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연세가 일단 60세가 넘으셨으니까 지금은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요. 과연 이 돈을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질병이 왔을 때 쓰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보험을 가입을 해서 가입한 오늘부터 보장을 받는 게 나을지를 놓고 봤을 때는 연세가 있었을 때는 보험을 꼭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어린이 보험 얘기할 때 뭐 뇌졸중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증 애들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하루 종일 달려도 심장마비도 오지 않는 애들이에요. 연세가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돈을 모을 것이냐 보험을 가입할 것이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땐 그때는 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좋다. 왜? 나중에 병원에 누워있거나 그러셨을 때는 생돈을 갖다가 치료에 전념해야 되는데 여보 돈 지금 얼마 들어갔어 병원비? 1,000만 원 들어갔대. 1,000만 원? 중간정산이야 다음에 또 들어간대. 그러면 그때는 안 왔었던 뇌졸중이 오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너무나 많은 돈은 아닐지언정 최소한의 보험료로 가정하는 게 좋다. 그게 제 말씀이에요. 네, 꼭 그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는 전 보험사 공통으로 무조건 다 갱신형이에요. 나는 비갱신형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아예 맞지 않습니다. 전 보험사 다 갱신형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실비가 갱신형일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왜 실비는 갱신형일 수밖에 없냐면 일단은 실비는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줘요. 지금 2023년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입원했을 때 평균 병원비가
200만 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5천만 원 한도니까 200만 원은 당연히 보상이 되는 거죠. 근데 2053년도다 앞으로 만약에 3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200만 원이 아니라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은 2천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때는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한도 자체가 실비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도 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 하락분을 보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비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래서 이거 실비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데 일반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올라가는 보험을 나도 모르게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어떤 경우냐? 종합보험을 딱 보지 않습니까? 맨 위에 붙어있는 담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그걸 주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손해보험에서는 그거를 이제 기본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맨 위에 기본계약에서 뭐 상해 사망 1억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상해 사망 1억은 100세 만기 20년 납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00세까지 보장은 가는데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하면 100세까지 해준다. 그냥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죠. 20년만 납입을 하면 100세까지 가는구나라고 해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특약들이 쭉 붙어 있는 거를 보니까 갱신형이야. 암 진단비 누가 얘기해가지고 야 4천만 원은 있어야 돼 라고 해가지고 4천만 원을 딱 넣어서 그래 난 암에 걸리면 4천이야 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웬걸? 나중에 보니까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 있는 특약이 어떤 식으로 들어갔느냐? 5년 만기, 5년 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10년 만기, 10년 납입은 요거는 10년 동안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보험료가 수직 상승하면서 또 10년 동안 보장을 해주고 10년이 끝나면은 다시 보험료가 수직 상승하고 또 10년 동안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몰라서 가입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때 가입했을 때 5만 원이었는데 지금 왜 20만 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밑에 붙어 있는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계약에서 20년만 납입하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는 뒤통수를 맞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서 근데 이거는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갱신형이 만약에 무조건 나쁜 상품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갱신형 상품이 나올 리가 없겠죠. 아니 나쁜 상품, 후진 상품을 왜 보험사에서 왜 판매를 하겠습니까? 갱신형 상품은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 기간을 10년 동안만 보장하는 걸로 보험료를 산출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만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싸겠죠. 왜? 100세까지 복리하니까 앞으로 10년까지밖에 안 해준 거니까. 그래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10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또 10년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료가 튀는 거예요. 언제까지 튀느냐? 100세 될 때까지 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보험료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데 장점은 뭐냐? 눈앞에 본 1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쌉니다. 싼 게 장점이에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여유는 많지 않아요. 여유는 많지 않고 진단비를 한 1,000만 원보다는 그냥 4천, 5천 정도 그냥 크게 가입하고 싶은데 여유는 없어.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그럼 왜 크게 가입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암, 아빠도 암, 형도 암, 누나도 암, 동생도 암. 온 집안이 다 암밭이다 지금. 암밭인데 나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크게 가입하고 싶은데 돈은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갱신형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갱신형으로 해야 혹시라도 가족력이 있으니까 암에 걸릴 가능성이 다른 분들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분들은 10년 만기 10년 납하면 암 진단비 5천만 원 넣어도요 보험료 한 5천 원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쌉니다.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저렴한 보험으로 조금 내가 좀 두껍게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같이 하나의 보험 안에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갱신형은 너무 올라가서 난 갱신형 해지할 거야. 그러면 갱신형을 해지해버리면 비갱신형 1,000만 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복층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갱신형 상품하고 갱신형 상품을 같이 얻는데 갱신형을 얹을 때는 진단비를 좀 높게 가져가세요. 그래도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네.